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봉입니다. 오랜만에 신보라로 돌아왔어요. 제 신보라 최근에 많이 못하다가 의외로 신보라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읽고 힘을 얻어서 다시 신보라를 영상을 기획하게 됐어요. 오늘 신보라 주제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요, 여러분, 신보라 말씀드리기 전에,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조금 악플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사실 악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좀 우려했었던, 악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악플이 생각보다 너무 없고 상플이 되게 많아서 저 되게 놀랐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유튜브가 무서운 것은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면서 악플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정말 생뚱맞은 악플들은 정말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댓글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많이 느꼈었던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조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네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약간 어떤 한국 사회의 한국적인 문화에 기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학교라든지 학교에서부터 회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에서 아래로 의견이 전달되어 내려져 오는 그런 상명하복식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뿌리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원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토론이라는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이 안 됐죠. 토론이라는 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말이 법이야. 넌 그냥 그대로 따라.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익숙치 않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우리나라가 공동체 사회적인 면이 강하잖아요. 개개인보다는 좀 집단이 좀 더 우선시되고 공동체가 우선시되고 이런 게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다수가 생각하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너는 잘못된 거다 라고 배척하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들에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아. 네가 잘못 살고 있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살기 좋아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말을 못하면 세상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개인이 말할 자유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는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 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두의 생각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쟤는 좀 말을 저렇게 해?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랑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 생각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면 그냥 무시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요.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거의 한 제 20대 초반 때부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삶의 의미가 대체 뭘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대체 뭘까? 내가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제가 결론 내렸던 거는 그냥 뭐 답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런 정도. 그리고 좀 나이가 들고 한 몇 년 전일 거예요. 한참 뒤죠. 그 동안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어디 머릿속에 어디 창고에 들어있다가 이제 몇 년 전쯤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제가 최 사장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제목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 책으로 먼저 입문을 해가지고 그걸 2권 다 읽고 너무 좋아서 팟캐스트로 다 읽고 팟캐스트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작이 나왔었어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신작이 있었어.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삶은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라는 말이 있어. 그 비슷한 말이 있어. 그걸 듣고 너무 감명받아서 그래. 나도 역시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그래. 그게 내 목표야, 이제부터. 이렇게 좀 그게 모토로 바뀌었는데, 근데 최근에 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결국엔 사람이 사는 거는 그냥 다 자기 자신의 욕구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로 바뀌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때그때의 욕구 때문에 사는 것 같아. 그 욕구가 무엇이든, 그게 뭐 먹고 싶은 욕구든, 성공하고 싶은 욕구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든, 권력을 얻고 싶은 욕구든, 그게 뭐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거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의미, 태어난 의미와 목적 이런 게 뚜렷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차피 지구상에서 사는 생명체 중에 하나잖아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다른 동물들, 사자, 얼룩말, 곤충들, 강아지도 있을 거고, 고양이, 그 다음에 곤충들, 모기, 바퀴벌레, 그 다음에 벌, 잠자리. 이런 동물들이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 동물 하나하나 그 각자의 동물 하나하나가 나는 지구의 생태계를 위해서 살고 있어. 나는 지구 생태계에 이바지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살까요, 과연? 그냥 그 각자 동물 하나하나, 곤충 하나하나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혹은 동물 집단 전체의 욕구를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기 한 마리가 태어난 이유가 뚜렷이 없듯이 인간도 태어난 이유가 뚜렷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뚜렷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거 있죠. 나는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뤄야 돼. 그래야 내 삶의 의미가 있어. 이런 거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인데 어릴 때부터 저희는 좀 그런 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위인들,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 아니면 뭐 성공한 사업가들, 자기만의 뭐 차별화된 능력, 그리고 막 기발한 발상으로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 그렇게 조금 대단한 사람들의 얘기만 우리한테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는 저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잡히게 돼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어릴 때는 좀 그렇게 위대한 성공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저의 20대 초반 때를 너무 우울하게 보냈어요. 왜냐면 저의 이상은 막 여기까지 있어요. 내 꿈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디자이너야. 근데 현실은 여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용돈 모자라가지고 알바 뛰고 학자금 대출 받고 그리고 막 과제하느라 날밤 샜는데 현실은 교수한테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내 현실이 여긴 거예요.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여기니까 나는 지금 현실은 내가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한 발판 정도다. 목표를 이루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한 삶의 연장일 거고 그 전까지,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당연히 불행한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만 하다가 끝났어요, 저 20대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20대를 되돌이켜보면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재밌었어. 그때 참 되게 뜻깊었고 나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내 꿈을 향해 달렸던 게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20대 초반 때 친구들이랑 놀았던 것도 재밌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생활도 나는 되게 좋았어요. 일단 목표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재밌었어요. 어떤 성취감이랄까 그런 것들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다 되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하고 정말 괴로웠던 순간들보다는 좋았던 기억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이켜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들만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엔 항상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굉장히 그때 참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항상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매 순간순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미래의 나를 상상했을 때 미래의 내가 과거의 지금의 나를 되돌이켜본다면 그때가 좋았지 할 거예요, 분명.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요. 저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것, 자신의 욕구에 솔직한 것,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의 욕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욕구는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가족. 근데 그런 거창한 욕구 말고요. 일상적인 소소한 욕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단위를 조금 줄여보면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 달간 돈을 아껴서 사야지. 그 한 달간의 욕구. 그리고 하루 단위로 쪼개보면 내가 오늘 엽떡이 먹고 싶다. 엽떡을 먹기 위해서 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저를 형성하는 게 아닐까. 저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욕구를 구별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욕구는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나온 욕구가 있겠고요. 근데 타인으로부터 온 욕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강요되어진 욕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걸 구분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타인의 욕구에 충실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타인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일단 옷 입는 거. 저는 되게 좀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결국 옷이라는 건요. 그냥 내가 입는 거예요. 차는요. 그냥 이동수단이고. 가방은요.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거. 거기에다가 뭔가 디자인을 넣고 브랜드를 넣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소유물이 나를 대표한다, 나를 대신한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기업이나 브랜드들에서 소비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우리 브랜드는 이런 이미지야. 그래서 네가 우리 브랜드를 소유하면 너도 그런 이미지 사람이 될 수 있어.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입고 싶다는 욕망도 사회적으로 주입된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의식된 거고. 본인이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인지 타인의 시선 때문인지는 그냥 딱 보면 나와요. 정말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정말 유행이랑 상관없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알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유행하니까 나도 사람들한테 옷 잘 입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브랜드를 들고 다니고 내가 이런 브랜드를 입으면 나도 좀 그런 이미지로 보이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운동을 진짜 더럽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조금 스포티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이키 레깅스를 하나 사볼까? 나이키 레깅스를 입는다고 해서 운동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되게 스포티한 사람이 될까? 본질적으로 저는 스포티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나 자신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내 자신과 일치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 마케팅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제 경영이나 마케팅 쪽 그 브랜드나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자신의 브랜딩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이미지를 포장을 해가지고 네가 우리 제품을 들고 다니면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로 보일 수 있어. 결국에는 팔아먹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옷이나 신발, 가방, 뭐 차, 집, 그런 것들이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나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나의 정체성을 그게 대변하진 않아요. 물론 소비하는 거 굉장히 재밌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쓰는 것만큼 재밌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본인의 욕구인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인지를 구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건 정말 끝도 없어요. 남들한테 나 부티나 보이고 싶어. 비싼 거 사야죠. 나이가 한 30대니까 30대 정도 됐을 때는 이런 브랜드 정도 써줘야지. 30대 됐을 때는 명품백 하나 정도 있어줘야지. 근데 그게 과연 소비에서 끝날까요? 소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틀, 그거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런 것들. 나이가 30대일 때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40대일 때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일반적으로 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해 놓은 틀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29살 때였어요. 29살 때였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년이면 이제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12월 마지막 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일이면 서른이다. 서른 된다. 슬프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슬픈데 저는 나이에 대해 그런 거 별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릴 때보다 나이가 먹은 지금이 저는 더 좋은 게 어릴 때 그렇게 미성숙한 생각을 가졌던 때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졌고 훨씬 더 생각하는 영역이 넓어졌고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해졌고 더 많은 걸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나이가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별 생각 없는데
29이나 30이나 뭐가 달라? 그래도 20대가 끝나잖아. 너 20대가 끝나는 게 슬프지 않아? 난 슬픈데. 아니 30대가 단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아줌마 갑자기 아줌마가 되는 거야? 갑자기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슬픈 일이야?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너 그냥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원래 슬픈데 안 슬픈 척 하는 거 아니야?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별 생각이 없다 하는데 왜 지가 난리야? 그 사람들은 그런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의 나이에 대한 개념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그 사람들은 아마 29살 때도, 39살 때도, 49살 때도 똑같이 맨날 슬프겠죠. 나 좀 늙은 것 같아. 어떡해, 40이야. 어떡해, 내년이면 50이야. 난 진짜, 완전 할아버지 다 됐네. 할머니 다 됐네. 근데 나이가 무슨 대수예요. 그렇게 나이에 연연하다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원래 겁이 진짜 많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염려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진로 걱정을 한참 할 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나 진짜 뭐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이걸 한번 해볼까?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요. 근데, 되게 힘들대요. 되게 힘들대요. 그래, 그럼 안 되겠다. 다른 거 해볼까? 또 다른 걸 막 검색해요. 이것도 되게 힘들대요. 근데 그렇게 뭘 다 찾아봐도요. 쉽다고 하는 직종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렵대요. 돈을 안 주는 게 힘들고, 박보이는 게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야근이 많아서 힘들고. 근데 그때 느꼈던 게, 결국에는 결정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30살 때, 아니면 40살 때, 새롭게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 사회적으로는 다들 안 된다고 하겠죠. 무리야. 오바야. 남들한테 물어보다가 끝나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들한테 이거 어떨까? 네가 그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떨까? 네 나이 그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떨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져요, 결국에는. 근데 솔직히 나이가 뭐가 대수예요? 나이 많아도 새로운 거 도전해서 이룬 사람들도 많고요.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나이가 요즘 100세 시대에 20대나 30대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근데 사실은요,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조금만 더 넓은 세상을 보면 그 루트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루트 바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루트 바깥을 벗어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옛날 사람 있죠? 옛날에 피카소, 고흐 이런 사람들, 예술가. 근데 그 사람들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그 사람들의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럼 과연 그 당시에 그 예술가들, 대단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삶을 과연 망친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의 삶도 망한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인생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인생만 아니라면 그 누구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무엇도 비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타인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좋은 면을 엄청 보여줘요. 어필을 막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걸 막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만 싫어할 사람은 여전히 저를 싫어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 대해서 아무리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도요, 저를 100% 아는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 그 추측 중에서는 좋은 추측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추측도 있을 수 있겠죠. 전 어릴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좀 어릴 때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되게 타인이랑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랑 그날 만나서 인사만 했던 사람이 저의 뒷담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뒷담화를 하냐면 가식적이라고. 세상은 그래요. 타인이란 건 그래요. 타인은요, 절대 저를 100% 알 수 없어요. 그저 저의 단면들만 보고 저를 평가할 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끔 사는 거, 저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타인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는 그 타인이라는 거에는 부모님도 포함이고요, 연인도 포함이고요, 친구도 포함이고 지인도 포함이겠죠. 부모님의 시선,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는 거,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거. 저는 사실 부모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도 꽤나 많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말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 그걸 마마보이라고 하죠.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하죠. 파파보이 파파걸. 그리고 연인. 연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연인한테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 연인을 만날 때 중요하게 두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하게 두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 연인이 저에게 바라는 기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이 되어줘 라고 말하는 거에서 내가 돼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 그런 사람 될 수 없어 라고 말하세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아닌데 억지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관계는 어차피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맞춰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자기 멋대로, 그 이후부터는 자기 멋대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건 좀 있어야 돼. 그런 기준이 있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헤어지세요. 기준에 맞는 사람 만나세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인 관계에서도 분명히 자기 자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타인이면 타인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고 어차피 저랑 그렇게 깊은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연인은 사실 살면서 가장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관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 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내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본인은요, 본인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욕구에 충실하세요. 본인이 아닌 타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기준이 안 맞아.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내가 너무 못된 건가? 절대 아니에요. 본인의 기준, 본인의 확실한 욕구, 본인의 확실한 기준, 그 기준을 지키세요. 그게 본인의 욕구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본인의 욕구에 솔직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소비에 있어서건 아니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건 인간관계에 있어서건 본인의 욕구에 충실한 것, 본인의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본인의 욕구에 솔직하고 본인의 욕구에 충실한 것,
그게 자기의 인생,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요즘 별 고민, 걱정 고민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욕구에 충실한 선택을 했고 그런 욕구들에 충실하고 솔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생각은 2019년에 32살에 라봉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아마 5년 뒤에는 또 이런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10년 뒤에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에도 저는 제 스스로의 욕구에 충실하고 제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현실이 되게 불행하게 느껴진다. 너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요. 그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욕구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본인의 그런 기준과 본인의 신념과 욕구대로 하루를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어. 나중에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오늘도 피곤하셨을 테니까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음 신보라 때 또 만나요.